자, 이 문제는 아주 별표가 아주 중요하게 많이 쳐야 되는 함수고 합성 함수에서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야. 그래서 너네가 이제 풀이법을 여러 번 보고 숙달이 될 만큼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유형은. 자, 일단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는데 요런 걸 만족시키는 모든 A 값의 합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합성 함수를 하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처럼 여기를 괄호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거든. 지금 복잡하면서 반복되는 모양이 있고요. 선생님이 이거를 네모를 쳐보면 얘하고 지금 같은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FA라고 반복되는 얘를 선생님이 T라고 치환을 할 거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지. 자, 그럼 치환을 해서 보면 FT는 T다 라는 식이 돼. 자, 위에 있는 식이 fx에 대한 식이니까 ft는 이게 지금 다 t로 바뀌는 식이겠지. 여기도 t, 여기도 t, 다 t에 대한 식이겠지. 얘 그래프를 너네가 그려보면 좋고, 만약에 이제 안 그려본다 하더라도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게 뭐냐면 y는 ft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t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 둘의 교점에 x좌표를 구해라 하는 문제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각각 t라고 놓고 풀어주면 되는 거지. 위에 있는 요식, 즉 t가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하면 t 플러스 5가 ft가 되고 그게 t와 같다는 건데 첫 번째 시는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t 플러스 5가 t가 될 수가 없지. 아예 해가 없어. 자, 두 번째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2가 ft가 되고 그게 t와 같다.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가 0이 되고 인수분해가 되지. 따라서 t는 2 또는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 됐지?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복잡한 애를 가지고 치환을 했다. 그리고 그 치환을 한 걸 가지고 1단계 한번 풀었다.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치환한 걸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단계를 하는 거야. FA를 T로 놨으니까 T가 2인 경우, 6인 경우 두 가지로 또 나눠서 푸는 거지. FA는 2인 경우, T가 2라고 방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번 FA는 6이다. 자, 여기 위에 있는 함수는 fx니까 fa라는 건 여기 있는 걸 다 a로 바꿔서 써주면 되겠지. 자, 여기에다가 a를 넣어보면 a가 1보다 작을 때는 fa가 a 플러스 5고 그게 2가 되고 자,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 들어가니까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아래에 있는 식 이 fa가 되고 얘가 2라는 방정식 풀어야 돼. 우리 지금 이거 풀고 있어. 자,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은 0이 돼서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 자, a는 2 또는 5가 되지. 범위 안에 모두 들어가지. 자, 이따 까먹을 것 같으니까 줄 한번 쳐놓고 그 다음은 이제 FA는 6이라는 식을 또 써줘야 되겠지. 자, 이것도 봐봐. 너네가 보자마자 여기서 나오자마자 2인 거 풀어야겠네 하고 쭉 적다 보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윤곽을 잡아놔야 끝난 다음에 여기 연결해서 바로 풀 수 있죠. 자, FA가 6이다. 지금 여기 있는 식을 다 A로 바꿀 거고 방금 푼 것처럼 A가 1보다 작을 때는 FA가 A 플러스 5고 걔가 6이다. 그러면 이제 A는 1이다가 되는데 지금 문제에 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해가 될 수 없겠지.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A가 아래에 있는 식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2가 6이다.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은 0이다. 그래서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래서 A는 1 또는 6인데
둘 다 범위 안에 들어가지.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밑줄 친 애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1 플러스 6.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11이다. 답은 11. 자, 10번 두 정수 A, B, 뭐 정수, 양수, 음수, 실수 같은 이런 값들 결정적인 역할 하는 애들이니까 꼭 잘 표시해 놓고, 자, 구간별로 다른 함수를 쓰고 있는데 특히 경계가 이제 하나만 있는 함수인 거야.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얘기했고, 역함수를 가지려면은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면 x는 1이라는 기준선을 우리가 봤을 때 일단 1에서 얘하고 얘가 그래프가 만나야 되고, 한쪽이 그래프가 올라가면 한쪽도 그래프가 올라가게, 즉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그런데 너네 다른 심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요렇게 안 돼 있고,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안 돼 있고, 어떤 x값도 y값도 지정이 된 경우에는 꼭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갈 필요 없이, 연결될 필요가 없이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거나 막 요상하게 그려지는 경우도 많아. 실수 전체 집합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경계가 두 개가 되는 경우에 여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려져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이제 심화 문제에서 이런 유형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고, 얘처럼 경계가 하나밖에 없고 실수 전체 집합이다라는 말이 있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신경 쓰면 돼. 일단 첫 번째는 위에다가 경계값인 1을 넣은 것과 아래다가 경계값인 1을 넣은 게 서로 같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b는 6이다 라는 거 하나 얻을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그려봐야 되는 건데, x는 1이라는 세로선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거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x는 1이라는 세로선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양수, x계수가 양수라는 건 1차 함수가 오른쪽에 올라가는 그래프란 얘기거든.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함수는 2차 함수잖아. 그리고 x가 1보다 작으니까 왼쪽에다 그래프를 그릴 거고, 1,6이 꼭지점인 함수라서 이렇게 그려져야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연결이 되도록 우리가 b값을 지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려면은 a가 0보다 작아야 돼. 너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위식과 아래식이 모두 다 1차 함수 식이었으면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의 개수에 부호가 같으면 되는 건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증가하는 구간이랑 감소하는 구간이 따로 있으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범위를 보고 너네가 판단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 그래프를 꼭 그려야겠지. a 더하기 b 최대값 물어봤는데 b는 이미 6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a가 최대가 돼야 전체값이 최대가 되는데 문제에서 a는 정수라고 말했으니까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갖고 둘이 더하면 5다. 0부터 5까지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래프와 같을 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물어봤어. 우리가 동그라미라는 건 합성함수를 뜻하고 괄호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괄호로 바꾸고 나니까 7번처럼 fx라는 애가 반복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은 fx를 t로 치환을 해봤어. 그랬더니 식이 ft는 t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됐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y는 ft라는 그래프하고 y는 t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서로 만나는 점에 t 좌표를 구해라 하는 문제야. 그래서 이 ft 그래프를 식을 알아야 되는데, ft를 알려면 fx를 알아야 되고, 근데 fx가 식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구간별로 다른 식을 쓰고 있잖아. 하나면 우리가 여기다 대입해서 바로 풀면 되는데, 따라서 ft 식을 구해야만 돼. 여기선 fx니까 선생님 일단 fx라고 쓰고 각 구간에 대한 그래프 식을 한번 구해볼게.
자, 얘는 0부터 3까지 쓰는 함수식하고 3부터 5까지 쓰는 함수식이 서로 다르고요. 0부터 3까지는 0,3이랑 3,0을 지나는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봤더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이 3,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3이라서 이렇게 바로 구해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직선 같은 경우는 여기 3부터 5까지는 x 증가량이 2, 그 다음 y 증가량이 5니까 기울기를 2분의 5로 해서 3,0을 지나니까 괄호 x-3 하면 3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5 대입했을 때 5가 나오는 직선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걸 풀 거니까 여기 있는 x 자리에 다 t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구간별로 다른 함수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범위를 나눠 봐야 돼. 첫 번째, t가 0과 3 사이에 있다면 이 ft는 이거로 t로 바꾼 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얘랑 같다고 놓고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 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3부터 5까지다. 그러면 ft는 이 아래에 있는 식을 쓰게 될 거니까 2분의 5 t-3은 t 플러스 1이다. 우리가 원래 풀려고 했던 건 이 방정식인데 이게 구간별로 다른 함수식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구간별로 다르게 왼쪽을 ft를 이렇게 식을 쓴 거야. 자, 그러면은 방정식 풀어보면 첫 번째 거는 t는 1이 나오고, 자, 두 번째 거는 양변에 2를 곱하고 5t-15는 2t 플러스 2, 3t는 17, 그래서 t는 3분의 17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구간별로 다른 함수식이다 보니까 이 범위 안에 우리가 구한 값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들어가지.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애는 5가 넘어가지. 그래서 얘는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위에 있는 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이걸 치환해서 구한 거고 이 t가 1인 게 지금 나온 거거든. 7번에선 t가 2개 나왔는데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는 하나만 풀면 돼. 이제 구간별로 다른 함수를 쓰다 보니까 또 fx는 t다라는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fx는 0과 3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t는 방금 1이 구해졌으니까 이렇게 하나 풀어야 되고, 두 번째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가 이거니까 2분의 5 x 마이너스 3이 t 즉 1이다 이렇게 풀면 되지. 자, 위에 있는 거는 또 x는 2가 되는데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맞고, 아래 거는 양변에다 2를 곱해서 5x 마이너스 3이 2가 되고 5x는 17이다. 그래서 x는 5분의 17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구간별로 다른 함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온 x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돼. 얘는 3점 얼마 되니까 가능하죠. 자, 우리는 두 개의 값을 구했고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되지. 따라서 답은 5분의 27이 되겠다. 자, fx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는데 일단은 fx하고 fx의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x를 그려서 대칭이 되게 그래프를 완성하면 돼. 자, 역함수 10까지 구하기는 우리가 좀 힘드니까 일단 y는 x라는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교점이 되게 중요한데 교점은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지 않고 우리는 얘네 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의 교점은 얘네들의 교점과 마찬가지다. 거울처럼 y는 x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의 관계만 잘 알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2를 우리가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자, 2, 마이너스 1은 자, 여기에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1보다 크다 보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만나게 생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2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를 똑같이 나오는데 완만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또 y는 x하고 만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역함수를 그린다는 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니까 지금 대표적인 점들이 있잖아.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의 좌표만 잘 알면 되겠다. 얘는 방금 구했지. 그러면 얘가 대칭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려면 자, 지금 2,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1, 2에다가 우리가 점을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식을 모르더라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점이 너무 중요하지. y는 x하고의 교점. 그래서 위에 있는 식하고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해야 돼서 2분의 5x 마이너스 6이 x다 풀 거고 이항하면 2분의 3x는 6이 되면서 x는 6이 되죠. x는 4가 되죠. 그럼 여기 좌표는 4, 4가 돼. 너네가 구한 x값은 곧 y값이기도 하지. 왜냐면 y는 x 위에서 만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점은 또 얘 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x 마이너스 2가 x, y는 x하고 만나는 점은 2분의 1 x는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고 이게 곧 y 좌표기도 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자, 그러면은 나는 이쯤 돼서 선생님하고 중학교 때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리고 뭐 선생님이랑 꼭 공부 안 했어도 혹시 배운 친구들은 이런 게 있어. 기울기가 1인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직각삼각형을 만들면은 45도하고 45도가 되면서 1대 1대 루트 2가 되거든. 따라서 내가 여기 있는 변의 길이를 알면은 거기다 루트 2만 곱하면은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나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얘를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일 테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가 8 루트 2다 하고 이렇게 한 번에 가자는 거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지 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두 점 여기에 2, 마이너스 1 있고 여기도 안 썼는데 마이너스 1, 2 어떻게 한 거야? x하고 y의 자리를 바꾼 거지. 걔네를 연결하면 얘는 y는 x하고 수직으로 만나게 돼.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선대칭 도형을 배우고 그 선대칭 도형의 특징이 그거였거든. 대응하는 점을 연결하면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난다. 길이가 같다.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 배운다고. 그렇게 사용하면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x가 3, y도 3씩 차이가 나니까 3 루트 2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3 루트 2다. 대각선 길이가. 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의 넓이는 두 대각선을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하면 돼. 왜냐면 2분의 1을 안 하면 이 대각선의 길이를 가로 세로 길이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거든. 그래서 2분의 1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넓이는 24가 되지. 자, 따라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첫 번째 포인트는 원래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고 특히 경계가 되는 점의 좌표, 그 다음에 y는 x 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대칭이 돼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넓이를 구할 때는 두 점 사이 거리를 사용해서 대각선을 구하기보다는 여기 기울기가 1일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걸 사용하면은 8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는 3 루트 2 이런 식으로 조금 쉽게 구해줄 수가 있다. 선생님이 별표를 붙여놓은 문제들은 특별히 따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해만 하지 말고 스스로 풀 수 있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돼. 정의역이 0부터 3까지인 함수 fx의 치역이 집합 이것을 포함할 때 실수 a값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했어. 기본적으로 문제를 잘 안 읽어.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일단 곱씹어서 읽고 앞에서부터 볼게요. 0부터 3까지라는 건 x는 0이 y축을 말하는 거고 x는 3이란 세로선 기준으로 해서 여기 함수에서 정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fx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a는 모르지만 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각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x 개수 b,
3분의 1을 점근선으로 하는 유리함수 그래프구나 알 수 있어. 사실 A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지날지 아니면은 이쪽으로 지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 그런데 범위를 X범위를 정해주니까 당연히 치역도 범위가 어떻게 좀 정해질 거 아니야. 근데 그 치역이 이것을 포함한대. 그 얘기는 이 치역이 얘를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는 얘기고, 우리가 0부터 3까지라는 x값을 넣어서 함수값을 구하면 y값의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얘가 이제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뭐 여기가 스몰이 있고 여기가 최대값, m의 최대값이 있으면 y의 최대값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포함을 해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0하고 3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이 범위를 포함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는 없어. 이렇게 그려지면 최대값은 여기 있고 최소값은 여기 있는데 0하고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 아래로 그려져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값, 최소값을 이제 표현했을 때 조금 튀어나오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선을 선생님이 딱 범위에 들어가는 애만 딱 고르면 우리가 치역이라는 거는 y값의 최대값하고 y값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치역의 범위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3을 대입했을 때니까 3 대입하면 10분의 3-a가 되고, 이 값은 여기 y는 0이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자, 여기에 있는 애는 여기 있는 y값은 x에다가 0을 대입해야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a가 되잖아. 근데 그 값이 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야 이 여기 있는 최대값, 최소값으로 만든 치역이 문제에서 얘기한 범위를 포함하겠지. 자, 그럼 연립부등식을 이제 풀면 돼. 위에 있는 식은 어차피 10은 뭐 약분을 해도 되니까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1을 곱할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종합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의 합은 4라고 할 수 있지.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 상태에서 1대1 대응이다. 이 범위에서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면 여기와 여기를 정확하게 지나도록 A값을 설정해 줘야 돼. 이거는 신사고 교과서 푸는 친구들이 또 주목해야 되는 문제기도 하고, 실제로 또 유리함수 안에서도 또 중요한 문제기도 해. 그래서 풀이를 꼭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자, 일단 유리함수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렸고, 점근선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3부터 5까지라고 하니까 3과 5를 각각 대입해가지고 지나는 점의 좌표를 완성했어.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리함수 그래프를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렸잖아. 3부터 5까지 범위 안에서. 그렸는데 여기 있는 직선 1차 함수 그래프가 이것보다 위쪽으로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요 아래쪽으로 지나야 된다. 뭐 이거나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기준이 돼야 되니까 선생님이 3과 5를 넣어서 지나는 점을 완성한 거고. 자, 그러면은 이 A랑 B는 우리가 모르지만 A나 B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지. 둘 다 0,2를 지나. 그래서 0,2라는 점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찍어봤고, 자, 0,2를 지나면서 bx 플러스 2, y는 bx 플러스 2가 위에 있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위로 지나야 되는데, 요것보다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안 돼. 그래서 가장 낮아도 요 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가 가장 최소가 되고, 그래서 b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우린 뭘 해야 되냐면 요때에 얘 기울기를 이제 구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 같은 경우도 0,2를 꼭 지나면서 얘보다 아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요거보다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이 5,1을 지날 때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5,1을 지나도록 설정을 해주면 돼.
자, 노란색 부분에서 자, y는 b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뭘 지날 때? 우리가 3,5를 딱 지날 때에 그 경계를 찾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5는 3b 플러스 2가 되고 b는 1이다 라는 값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y는 ax 플러스 2에 대해서 5,1을 지나야 된다. 자, 그럼 1은 5a 플러스 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5분의 1. 문제에선 최대값이랑 최소값에 함물어 봤으니까 5분의 4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지.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 여기 나오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만약에 푼다면 어쨌든 여기 식에다가 유리함수 식에다가 3과 5를 각각 집어넣어서 점을 완성하고 그 중에서 y 값이 큰 애가 얘를 지나 뒤에 있는 애, 그러니까 크다라고 나와 있는 애가 지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y 값이 작은 애가 앞에 있는 함수를 지나도록 조정하면 된다.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려보고 꼼꼼히 봐야 되긴 하는데 혹시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는 그 정도로 해봐도 되지 않을까. 자, 문제에서 유리함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점근선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뭐 미지수가 있으면 좀 곤란하긴 한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x는 마이너스 3, y는 8인 거 알 수 있지. 분모 0 되는 거, 그 다음에 x 계수 b 사용하면 점근선 교점 그냥 구할 수 있다 했어. 얘를 기준으로 만약에 표준형 했을 때 분자가 양수면 이렇게 그래프가 지날 거고 이렇게 되면 요 4사분면을 못 지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은 일단 왼쪽 위, 오른쪽 아래를 지나는데 중요한 건 지나는 사분면은 표준형의 분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y절편도 굉장히 중요해. y절편 혹은 x절편인데 사실은 y절편을 더 많이 써. 자, 요렇게 돼야지 여기 있는 1사분면에도 2사분면, 그 다음에 여기 3사분면 여기 있지? 그 다음에 4사분면에도 그래프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분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되고 and 그 다음에 그래프를 봤더니 y절편이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너네가 문제에서 그래프 그려서 확인을 해주는데 대신에 어쨌든 분자와 y절편이 지나는 사분면을 결정하는 거니까 걔네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제 이 부분은 똑같은 거야. 자, 일단 표준형 고쳐보면은 y는 x 플러스 3은 그대로 쓰고 분모가 0이 되는 마이너스 3을 분자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19 상수 부분이 그렇게 되면서 k는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 y 점근선 이렇게 쓰면 되겠지. 방금 얘기했지만 분모 앞에 계수 양수인 상태에서 얘가 k-5가 0보다 작아야 되고 and y절편 즉 y절편은 사실 여기 상황에서도 알 수 있지. 이 부분 어차피 0 돼서 날아갈 테니까 3분의 k 플러스 19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k는 5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k는 마이너스 19보다 작아야 된다. 공통 부분 k가 마이너스 19보다 작으면서 5보다 작으려면 결과적으로는 요것만 말하면 되는 거잖아.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k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너네 부등식 다 구해놓고 이거 방향 잘못 봐서 마이너스 18이라고 대답하면 절대 안 된다. 수직선에 꼭 표시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때는 뭐 이렇게도 될 거고 그래프가 그러다 보니까 분자가 0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따로 풀 거고 걔도 답이 될 거고 두 번째 만약에 분자가 0보다 작다면 y절편이 0보다 클 수도 있지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어. 이렇게 돼도 사사분면 안 지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유형의 연습을 좀 해보면 되겠지.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물어봤어. 자, 문제에 절대값이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얘가 약간 우리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제곱이 붙여서 나오는 것도 있거든. 수투에서도 또 주로 자주 보게 애들이고 일단은 얘는 점근선을 그리고
자, x는 마이너스 3 선생님 미리 그려놨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점근선 그렸고,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값이 양수잖아. 절대값이 있고, 그래서 원래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약간 산처럼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만약에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요 아래쪽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특히 선생님이 x에다 0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0,1, y절편이 0,1이라서 확인해주면은 지나는 4분면까지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지. 자, 두 번째는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기울기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렇지만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을 테니까 k가 있는 애들끼리 없는 애들끼리 좀 묶어줄 수가 있어.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1,10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프를 여러 방향으로 그려볼 건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올라가게 그리게 되면은 하나, 둘, 셋, 세 개의 점이 지나게 되고, 오른쪽이 내려가게 그래프를 그려도 하나, 둘, 저 끝에서 셋 이런 식으로 지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딱 찾으려면은 일단은 1,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0이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어차피 이거는 답에는 영향을 안 줄 것 같아. 마이너스 k가 0인 건데 어차피 k가 0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요때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자, 그러려면은 요 직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하고 서로 접하는 경우를 찾아야 돼. 문제는 얘네들이 같다고 놓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항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절대값이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그래프고, 그럼 내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넣으면 여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래서 그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제 붙어서 괄호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있는 그래프는 좀 옆으로 한번 치워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또 그래프 옆에 식을 또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kx,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만나는 점을 찾는 게 목적이다. 그러려면 두 방정식을 연립방정식 풀어야 한다. 자, 접하려면은 판별식이 0이 돼서 접한다 그러면은 판별식 0인 걸로 풀어주면 돼. 짝수 공식 선생님 쓸 거고, 이거 절반을 제곱할 거고,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건데 여기 다 마이너스로 있으니까 선생님 플러스로 고쳐서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건데, 얘는 이제 접하는 경우가 사실 이제 그래프가 뭐 밑에 있을 때도 있고 해서 이제 두 개가 나왔지만,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는 요 기울기가 이제 양수지. 기울기 양수인데 왜 k 값이 음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기울기를 잡았을 때 마이너스 k로 잡은 거라서 k가 마이너스 3이어야 여기 기울기가 3이 되면서 양수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답은 2번. 함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고 유리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물어봤어. 자, 일단은 6번 문제는 그래프 정보에서 그 정확한 숫자가 나왔다면 여기서는 부호 정도만 알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여기 보니까 시작점에 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 힌트가 있거든. 일단 시작점은 근호 안에가 0 되는 점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b분의 c, 콤마 0에서 시작하는 건데, 여기가 점이 x축 위에서 y축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c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뒤에 상수가 없으니까 여기 뒤에 상수가 없지 이렇게. 그래서 뭐 따로 할 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방향이 왼쪽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른쪽 왼쪽은 근호 안에 x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왼쪽이라는 거는 그 개수가 0보다 작다는 뜻이고 근호 앞에 있는 부호는 위쪽 아래쪽을 말하는 건데 지금 아래쪽을 간다는 거는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지. 자, 위에 있는 식에다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은 b가 음수니까 c는 양수가 돼야 되겠지. 요렇게 부호가 결정이 되지.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범위가 나오면 그거에 맞는 숫자를 넣어.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생각하고 a는 마이너스 1, c는 플러스 1, 양수면 1, 음수면 마이너스 1, 뭐 0이면 0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는 1이잖아.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지면서 왼쪽 위,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그려진다. 우리가 0을 대입해서 y절편을 확인을 하는데 숫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지나거나 요렇게 지나거나 뭐 원점을 지나거나 하는 이런 그래프겠지. 일단 점근선이 점근선 교점이 2, 4분면에 있고 그럼 여기 있는 그림에서 봤을 때 2, 4분면에 있는 게 이게 있고 이게 있고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안 되겠지. 그래서 요거 애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왼쪽 위, 오른쪽 아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답은 3번. 우리가 너무 많이 까먹는 문제 중에 하나지.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얘네 둘이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네 둘이 만약에 교점이 있다면 그 사이를 지나는 게 y는 x잖아. 즉 y는 fx하고 y는 x 역함수 x는 서로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 그러면 얘가 거울 역할을 하는 거라서 만약에 교점이 있다면 그 교점은 y는 x에도 있는 거야. 따라서 얘네 둘의 교점을 물어본다. 그 얘기는 fx 하고 y는 x하고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야. 얘네 둘이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얘는 이제 중요한 거는 정의역하고 치역이 다 0보다 그러니까 이 정의역하고 치역 구해에 놔야 돼서 x가 10분의 21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그래프 그려서 확인할 수 있지. 자,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이 같다고 놓을 거고 양변을 제곱할 거야. 루트가 있으니까 한쪽으로 이항할 거고 자, x는 3 또는 x는 7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무리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y는 x가 이렇게 지나고 여기에 x가 3일 때 하고 7일 때 만나는 상황이다 이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네가 구한 x좌표가 곧 y좌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얘는 여기가 3,3, 여기는 7,7의 형태가 된다. 자, 문제에서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두근의 차에 대해서 기울기가 1이다 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나온 여기 두 수의 차에 루트 2만 붙여도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 답은 4번. 다음 그림과 같은 5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4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각 영역을 색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 수는? 하고 물어봤어. 자, 인접한다는 거는 선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맞대고 있으면 인접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도 인접하고 얘네도 인접하고 이렇게도 인접하죠. 이렇게 다 인접하는 걸 알 수가 있지. 대신에 여기 있는 B하고 D라던가 아니면 C하고 E라던가 이런 애들은 인접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럼 색깔을 칠하는데 보통은 인접한 면이 많은 애부터 색칠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A에다가 색칠을 먼저 하게 될 거고 여기에 4가지 색, 문제에서 색을 4가지로 줬으니까 4가지 색을 쓸 거야. 자, 그 다음은 어디를 칠해도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 내가 B에다가 3을 칠해.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를 칠해. 그러면은 E에다가는
이 두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칠하게 되잖아. 그 다음은 D에다가는 얘네 두 색깔을 피하면 되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칠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C에다가는 몇 가지 색을 칠할 거냐 이거지. 왜냐면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B하고 D는 인접하지 않아서 사실은 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없는 상황이거든. 내가 색깔을 골랐을 때 여기도 빨간색을 고르고 여기도 만약에 빨간색을 골랐다면 C는 한 가지 색깔 그 다음에 A의 색깔까지 해서 총 두 개만 제외하면 돼. 근데 만약에 B하고 D가 다른 색깔을 칠하게 되면은 A, B, D의 색깔을 다 피해서 한 가지만 칠하게 되지. 따라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게 돼요. B, D가 색깔이 같을 때하고 색깔이 다를 때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선생님이 B, D를 고르는 기준은 지금 맞닿아 있어서 얘와 얘 아니면 C, E를 해도 상관은 없어. 알았지? 그래서 B, D 기준으로 선생님은 표를 볼 거야. B, D가 색깔이 같게 되면 선생님이 색칠을 아무거나 하나 해볼게. 여기다가 뭐 이런 색을 파란색을 이렇게 칠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아까처럼 여기 네 개 중에 하나 칠하고 B는 A의 칠한 색깔을 제외한 세 개 중에 하나를 칠하고 그 다음에 E는 A와 B를 피해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칠하게 되는데 D는 B의 칠한 색깔을 그대로 칠할 거니까 경우의 수를 한 가지라고 해야 돼. 자, 그러고 나면은 C는 A의 색깔과 B, D의 색깔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색깔이 같고 A는 색깔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 색을 피해서 여긴 2를 쓰면 되겠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B와 D가 색깔이 다르다. 여기에 뭐 색깔을 다르게 칠한다라고 하면 자, A 4개 중에 하나 칠하게 되고 3개 중에 하나 칠하고 2개 중에 하나 칠하는 것까지는 과정이 똑같고 D는 B와 인접하지 않지만 우리가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A 색깔, E 색깔, B 색깔을 피해서 한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게 돼. 자, 그리고 C는 B, A, D 세 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또 한 가지 색을 칠하게 되겠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는 여기랑 똑같고 그 다음은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여기 앞에 계산하면은 48 뒤에는 C 24 그래서 둘이 더해서 72 답은 2번.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모두 다 그 직선하고의 위치관계 문제가 사실 메인으로 나오거든. 특히 이제 난이도가 좀 있다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자,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거고, 무리함수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시작점이 중요하다 그랬지. 얘는 시작점이 근호 안에가 0 되는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밖에 상수 3이 있으니까 1,3에서 시작을 하고 방향은 x의 부호를 봐줘야 되니까 왼쪽 아래로 내려가. 그러면 y축하고 만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0을 대입해서 y절편을 좀 확인해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지나거든.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가 이렇게 지나도록 만들어 줄 건데 k 값에 따라서 얘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 k는 y 절편을 뜻하고. 자, 문제에서 4, 4분면에서 만나도록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만나거나 자, 만나는 점이 계속 1사분면에 있다가 y절편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 2사분면, 그 다음은 3사분면에서 만나는 거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이렇게 몇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 어디서 교점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는 x절편, y절편, 시작점 이런 애들을 경계로 값을 구해야 돼. 먼저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찾아볼 거고, 자, 이렇게 되려면은 여기 있는 요 직선이 얘의 시작점 1,3을 지나야 돼. 3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면서 k는 4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절편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1사분면에서 만나지. 자,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이렇게 요 점이 지금 1사분면에 있어서 그런 거야. 자, 내려가서 어디까지냐면 딱 여기 지날 때까지거든.
자, 여기 있는 점은 0,2. 우리가 아까 전에 0 집어넣어서 2를 구해놨어. 자, y는 0 플러스 k, 아이고. 2는 0 플러스 k 해서 이제 k는 2가 되지. 자, 따라서 범위를 이제 구하면은 k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데 항상 부등식은 등호가 들어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자, y절편을 지나는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만나는 점이 축 위에 있고 이건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등호를 넣으면 안 돼. 그런데 1,3이라는 건 시작점을 지나는 거고 걔는 1사분면에 있으니까 들어가도 되겠지. 등호는 항상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 돼. 자, 3하고 4가 범위 안에 들어가고 합을 물어봤으니까 7. 집합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5개다. 지금 원소가 6개가 있는데 치역이 5개라는 건 이 중에 누군가 하나는 빠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하고 연결되는 원소는 4개다. 이렇게 돼 있어. 아까 전에 가조건에 따라서 치역의 원소가 5개가 되려면 이 치역 만들 때 그러니까 1이 빠지거나 2가 빠지거나 뭐 땡땡땡 6이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첫 번째 치역의 원소 중에 1이 제외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 자, 그리고 나면은 원소가 남는데 걔네가 자기 자신하고 짝이 되는 원소를 4개 골라야 되거든. 1은 자기 자신은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야. 지금 1을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 5개 원소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걔가 자기 자신하고 짝이 되게 만들 수 있겠지. 5C4.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 이 4개를 선택해서 자기 자신하고 짝이 되게 만들었고 이렇게 4개가 되게 만들었어. 자, 그리고 나면은 6은 자기 자신을 선택을 못해. 그러면은 나 조건에서 이게 5개가 돼버리니까 6은 얘를 선택을 못하고 1도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얘는 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4C1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뭔가 선택을 했다고 쳐봐. 문제에서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치역의 원소가 4개가 되니까 1은 반드시 그 남아있는 애를 연결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경우를 이렇게 쓰긴 했지만 어떤 경우로 했든 얘는 그 남은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 거야. 자, 1을 제외하는 경우가 5C1로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경우가 20가지가 있는 건데 선생님이 1을 제외하는 경우에 20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2를 제외하는 경우도 20개, 3을 제외하는 경우도 20개가 되겠지. 따라서 지금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그 20에다가 6가지 경우를 계산하면 답은 120. 자, 우리 센에도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 크기가 서로 다른 6켤레 양말 12짝 중에서 4짝을 택할 때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양말이 있으면 그 양말이 양쪽 있잖아. AA, BB, CC, DD, EE, FF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한 켤레만 짝이 맞는다고 말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6개의 종류 중에서 한 종류를 어쨌든 선택하는 방법 수가 6C1 해서 6가지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요거를 뽑았다고 일단 표현을 하고 나면 나머지 중에서는 서로 다른 걸 뽑아야 돼. 예를 들어서 B를 얘를 뽑으면 얘는 얘를 뽑아야 되고 그래. 짝이 안 맞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양말이 12개가 있고 12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할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짝이 맞게 선택하는 경우가 BB, CC, DD, EE, F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경우잖아. 5가지 경우를 이제 빼는 게 어떨까. 그래서 6하고 이제 곱하기 여기는 계산하면 19, 45 마이너스 5 그러면은 6 곱하기 40 되면서 240 이렇게 풀 수 있다. 답은 4번.